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몸에 좋은 채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사랑받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고대 로마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통하였으며 올리브, 요구르트와 더불어 3대 장수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양배추가 위와 장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배추가 혹시 항암 효능까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양배추 속에는 각종 비타민을 비롯해 항산화 성분으로서 항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셀레늄, 설포라판까지 풍부해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배추는 건강식품으로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배추는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여 통증을 없애줄 뿐 아니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천연 눈 영양제로도 효능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양배추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심지어 암과 치매 예방까지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양배추와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양배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섭취 방법과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양배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물에 푹 삶은 양배추 쌈입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양배추를 물에 푹 삶으면 부드럽고 달달하며 맛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실 텐데요. 그런데 양배추는 열에 약한 채소랍니다. 따라서 끓는 물에 양배추를 삶게 되면 비타민 C를 비롯하여 중요한 영양성분들의 손실을 가져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U의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이 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비타민 U가 뭐야? 라며 생소한 분들도 계시죠. 비타민 U는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성분이랍니다. 비타민 U의 중요한 역할은 강한 산성을 지닌 위산의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위점막을 생성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의 생성을 촉진하여 세살을 돋게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위점막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셈이지요. 여러분, 카베진이라는 위장약 아시나요?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복용하는 약의 주 원료가 바로 양배추 속 비타민 U 성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U의 이름은 영문 얼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궤양이라는 뜻이며 때로는 항궤양 성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양배추에는 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U 외에도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비타민 K랍니다. 비타민 K는 위점막에 생긴 상처에 출혈이 생길 경우 출혈을 억제하고 혈액의 응고를 도와 위궤양이 심해지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양배추가 위에 좋은 최고의 천연 치료제라는 효과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양배추를 가열할 경우 이 좋은 영양 성분들이 모두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위와 장 건강을 위해 양배추를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배추를 쌈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찜기로 약불에 쪄서 살짝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또 기름에 살짝 볶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맛과 영양분을
거의 모두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배추를 물에 푹 삶거나 오래 찌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양배추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양배추를 압착해서 즙으로 드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지요? 건강을 위해 건강즙을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데요. 양배추는 천연 위장 보호제로 알려져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배추즙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즙으로 농축하게 되면 만드는 과정에서 양배추의 식이섬유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특정 성분만 과다 섭취해 영양 균형이나 혈중 칼륨 그리고 나트륨 균형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겐 더욱 안 좋을 수 있는데요. 특히 양배추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오바이오틱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에서 쉽게 분해되고 발효되어 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장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경우 생성된 가스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복통과 설사로 이어지면서 증상들이 심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장 문제가 잦은 분들은 양배추를 먹고 난 후 이런 증상들이 혹시 나타나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양배추즙 섭취는 줄이시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양배추를 즙으로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양배추 속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크기가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양배추즙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섭취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양배추에 열을 가해 가볍게 쪄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찌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3분의 2가량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양배추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배추와 궁합이 맞지 않은 경우는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위에 좋은 비타민 U 외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중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타민 K입니다. 만약 평상시에 쉽게 멍이 들고 조금만 피곤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에게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가 자꾸 엉겨서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생겼던 분들은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등의 약품들은 양배추 속의 비타민 K와 반대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과다 섭취할 경우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배추 섭취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건강을 위해서 양배추즙이나 양배추안을 보조식품으로 복용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양배추 하루 권장량은 300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일주일에 1회에서 3회 그리고 1회 섭취량은 75에서 15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양배추 그 자체로는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이지만 특정 약품을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양배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섭취 방법과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양배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양배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에 약하기 때문에 푹 익히게 되면 양배추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손실됩니다. 또 유황이라는 성분이 휘발성으로 변하면서 맛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혹시 양배추를 생으로 씹었을 때 양배추 특유의 향과 맛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암세포가 증가하는 작용을 방해하는 항암물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연 항암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제대로 항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양배추의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와 만나야 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칼로 자르게 되면 이 두 성분이 서로 섞이고 작용하면서 강력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드시라는 겁니다. 물론 입에서 씹을 경우 효소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효소가 작용하여 설포라판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데에는 입에서 씹고 삼키는 시간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잘게 썰어서 먹을 때 항암 및 항위궤양 성분인 설포라판 성분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양배추의 겉잎 두세 장을 벗긴 후 통째로 5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배추는 가급적 생으로 그리고 잘게 썰어서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배추와 최고 궁합의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양배추 속 강력한 항암 효과의 비밀은 바로 양배추의 초록빛을 내는 파이토케미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어로 특히 식물의 천연색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이토케미컬은 제7의 영양소라 불릴 정도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그 효능이 뛰어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암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준답니다. 대표적으로 빨간색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과 주황색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 그리고 짙은 녹색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몸속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만성염증과 독소를 제거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데요. 그런데 브로콜리 역시 항암 효과가 강력한 설포라판 성분이 아주 풍부하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위궤양과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박멸하는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양배추 못지않게 비타민 U까지 풍부해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위 건강에 좋은 효능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브로콜리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무려 2배나 많이 들어있어 폐를 보호하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천연 항암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양배추 브로콜리 샐러드, 양배추 브로콜리 무침, 양배추 브로콜리 주스로 드셔도 좋답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끓는 물에 가능한 1분에서 3분 이내로 가볍게 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브로콜리를 오래 물에 데칠 경우 항암 성분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수분이 가득한 양배추에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해 장 속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장내 환경을 개선해 묵은 변비 고민을 한 방에 쫙 없애주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의학저널에서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 속 섬유질이 증가해 변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배추 속 식이섬유는 장벽을 자극해 배변을 유도해 주는데요. 이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를 함께 먹으면 사과 속 펙틴 성분이 양배추를 먹고 부피가 커진 변을 무르고 점성 있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펙틴 성분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답니다. 양배추와 사과는 아침에 양배추 사과 주스로 드시거나 아니면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을 즐기실 수 있는 양배추 사과 샐러드로 드셔도 좋답니다. 여러분,
오늘 양배추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 양배추는 물에 푹 삶은 쌈이나 양배추즙보다는 살짝 찌거나 잘게 썰어서 생으로 먹는다가 있었으며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등의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장이 예민하시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양배추즙, 양배추안 복용은 주의가 필요하며 1회 섭취량은 75에서 15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가 있었습니다. 양배추와 최고궁합의 음식에는 브로콜리와 사과와 함께 먹는다가 있었으며 효능을 극대화하는 꿀팁에는 브로콜리는 1분에서 3분 이내로 살짝 쪄준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양배추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